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아름다움과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감동 특급 열차에 탑승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더운 기온 속에서도 마음만은 상쾌하고 시원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은 한국의 매력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가슴 뭉클한 실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현실처럼 믿기지 않는 지극히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바로 저, 엘리사라는 이름의 독일 루프트한자 10년 경력의 베테랑 승무원이 이전에 한국이라는 국가를 얼마나 심각하게 폄하하며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노선 배정만 나오면 또 그 아시아 국가인가 라는 불쾌한 선입견을 가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 흡사하게 시끄럽고 유난히 까다로운 승객일 것이라고 단정 지어버렸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분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실로 한국을 특별할 것 없는 나라로 여겼습니다. 아시아 대륙은 모두 대동소이할 것이며 한국 역시 그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상 10,000m 상공에서 기체 폭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내에는 짙은 연기가 자욱하게 퍼졌고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으며 우리는 정말로 죽음의 문턱을 밟는 극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단 한 명의 한국인 승객이 제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경직된 편견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경멸했던 바로 그 한국에서 제 인생의 항로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것도 단 하루라는 짧은 시간 만에 말입니다. 지금 제가 한국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현재 휴가를 신청해 한국 여행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어까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도대체 그날 항공기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기에 제가 이토록 180도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한국인 승객이 저에게 베풀어준 행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목격했던 진실들은 정말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깨달음의 서사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저희 채널의 성장과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동력을 선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이름은 엘리사이며 올해 35세로 독일 뮌헨에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창공을 비행하는 일에 대한 꿈을 품고 있었기에 대학에서 관광학을 전공한 뒤 루프트한자 항공사에 입사하여 벌써 10년째 승무원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뮌헨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규모의 아파트에서 2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사실 가족이라고는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전부입니다. 제 부모님은 제가 25세 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동시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더욱 업무에 매달리며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 자체는 제게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매일같이 다른 국가로 비행하고 새로운 승객들을 만나 그들의 여정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돕는 일은 저의 천직과도 같았습니다. 동료들 역시 엘리사는 정말 친절하고 헌신적이다라고 자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제 인생관을 영구적으로 뒤바꿔 놓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역시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비행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장거리 노선이었는데 비즈니스석에 한 중국인 VIP 승객 한 분이 탑승하셨습니다.
겉모습은 매우 점잖고 예의 바른 중년 신사처럼 보였지만 이륙하자마자 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최대한 정중하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승객의 언행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의 서투른 독일어 발음을 조롱하듯 흉내내며 비웃더니 급기야는 너희 독일 여자들은 전부 이토록 둔하냐 라고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모두 주목하는 민망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경악스러웠던 순간은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음료를 가져다 드리는 순간 그 승객이 갑자기 제 팔을 억세게 붙잡고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성희롱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나 당황하여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10년 동안 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이러한 종류의 일은 처음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기장님이 나타나 그 승객을 단호하게 제지해 주셨지만 그분은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중국인을 무시하는 것이냐며 격렬하게 화를 냈습니다. 결국 그 비행 시간 내내 저는 그분을 피해 다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착륙할 때까지 끊임없이 저를 노려보며 중국어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모습은 정말로 공포스러웠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제 마음속에는 단단한 편견의 벽이 박혀버렸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무리하고 거칠다는 선입견이었습니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한 개인의 잘못을 전체 집단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그 편견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 후 아시아 노선 배정을 받을 때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중국 노선은 물론이고 한국이나 일본 노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다 비슷비슷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도 불쾌한 일들이 몇 차례 더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큰 소리로 떠드는 단체 관광객들이나 상식의 선을 넘어서는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저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라고 굳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승무원인 소피아는 엘리사, 너 요즘 아시아 노선만 가면 표정이 완전히 굳어진다 라고 걱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업무의 일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며 넘겨버렸습니다. 사실 저 스스로도 이러한 마음 상태가 불편하긴 했습니다. 원래는 모든 승객을 동등하게 친절하게 대했던 제가 왜 이토록 변해버린 것인지 자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 예측하지 못했던 급작스러운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원래 담당 승무원이 갑자기 병가를 내는 바람에 제가 대신 홍콩 노선에 긴급 투입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다시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기내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예상했던 상황이 여지없이 전개되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좌석을 바꿔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하는 사람, 자신의 짐을 선반에 올려달라며 호출벨을 쉴 새 없이 누르는 사람 등 이륙 전부터 이미 기내는 정신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것은 식사 서비스 시간이었습니다. 한 승객이 자신이 받은 음식이 차갑다면서 트레이를 갑자기 저에게로 세게 밀쳐버린 것입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뜨거운 스튜가 제 팔에 쏟아졌습니다. 통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승객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왜 사과하지 않느냐며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역시 또 이런 일이군. 이 상황이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승무원이었기에 참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곧 발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동안의 제 모든 편견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만한 대형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뜨거운 스튜가 쏟아져 팔이 아픈 와중에도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업무를 지속했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쏟아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그 승객을 보면서 속으로는 정말 기본 예의라는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료 승무원인 소피아가 제 팔을 확인하더니 크게 놀라며 응급처치 키트를 가져왔지만 저는 대충 처리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식사 서비스가 완료되고 기내가 잠시 조용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갤리갈레이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팔의 화상 부위를 다시 점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코노미석 구역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음식을 태웠나 싶었지만 점점 타는 냄새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로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코노미석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짙은 연기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는데 곧바로 승객들의 극심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이야, 연기가 나요. 기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그곳으로 달려갔는데 확인 결과 한 좌석 아래에 있던 보조 배터리가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좌석 바닥은 새까맣게 타버렸고 플라스틱이 타는 지독한 냄새가 기내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폭발이 발생한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은 중국인 남성이었는데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었으나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분이 항공기 내 사용이 금지된 저품질의 비공식 전자기기인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내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연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승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몰려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아이들은 울부짖고 어른들은 소리를 지르는 정말로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승무원 경력이 있었지만 이러한 비상 상황은 처음 겪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상황에서 저희가 화재 진압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비즈니스석에서 한 남성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침착한 표정으로 깨끗한 손수건 한 장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승무원님, 팔은 괜찮으십니까? 아까 그 뜨거운 스튜 때문에 많이 아파 보였는데요. 연기 냄새가 진동하는 극심한 혼란 상황 속에서 이토록 차분하게 저의 부상을 걱정해주는 목소리를 들으니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기내 화재가 발생했는데 제 팔 걱정을 하다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지금은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라고 바쁘다는 뜻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렇다면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 좌석 공간을 편하게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장님은 즉시 기내 방송을 통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기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승객분들은 좌석에 착석하시고 승무원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미 흥분 상태에 빠진 승객들을 효과적으로 진정시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더욱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극도로 불안해하며 서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다시 역시나 이래서 아시아는 전부 똑같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한국인 승객의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모두 패닉에 빠져 있을 때 그분은 오히려 주변 승객들을 차분하게 진정시키고 있더군요. 영어로 괜찮습니다. 승무원들이 상황을 능숙하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불안해하는 노인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 기억에 깊이 남는 것은 울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다가가서 비행기가 곧 안전한 곳에 도착할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부드럽게 달래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위험에 처한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소피아와 다른 동료 승무원들과 함께 화재 진압 작업을 개시했습니다. 소화기로 불을 끄고 연기를 환기시키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장님은 승무원들에게 즉시 비상 착륙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비상 착륙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가까운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입니다. 기장님의 방송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인천공항이라고 하니 한국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금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국 또 아시아구나. 그런데 한국도 중국과 똑같을까 하는 뿌리 깊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 노선을 몇 번 비행한 적은 있었지만 그때도 그저 아시아니까 중국과 유사할 것이다 라고 막연히 추측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만난 그 한국인 승객을 보니 어쩌면 뭔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화재 상황은 다행히 진압되었지만 기내에는 여전히 연기 냄새가 짙게 남아있었고 바닥 일부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승객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희가 진압 작업을 마치고 주변을 정리하고 있을 때 그 한국인 승객이 다시 한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물병 하나를 들고서였습니다.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목이 마르실 것 같아서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비상 상황에서 승무원의 컨디션을 걱정해주는 승객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도 정리하실 때 제가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세심한 배려심으로 저희의 업무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자신의 짐을 챙기는데 급급한데 혼자서만 승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모습이 매우 신기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승객들이 복도를 막고 서 있을 때에는 승무원분들이 지나가시니 잠시 길을 비켜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모두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이분만큼은 정말 다르구나. 비상 착륙 준비를 하면서 저는 승객들에게 안전벨트 착용과 비상 자세에 대해 안내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일부 중국인 승객들은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 한국인 승객만큼은 제가 설명하기도 전에 이미 완벽하게 비상 자세를 취하고 계시더군요. 기장님은 인천공항 관제탑과 교신하며 비상 착륙 허가를 확보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약 40분 후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할 예정입니다. 착륙 시까지 모든 승객분들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견고하게 매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40분이라는 시간이 정말이지 길게 느껴졌습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불안해했고 저희 승무원들도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화상을 입은 중국인 승객은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즉각적인 병원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이었고 다른 승객들도 연기를 흡입하여 기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갤리에서 비상 착륙에 필요한 장비들을 점검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 한국인 승객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모두 똑같다고 여겼는데 적어도 그 사람만은 정말로 다른 부류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비상 착륙 사건이 제 모든 선입견을 뿌리째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하면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다단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에 대해 품고 있던 부정적인 편견들이 그 한국인 승객 한 명 때문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냥 그 한 사람만 특별한 것이겠지라는 생각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완전히 멈추자마자 인천공항에 비상 대응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과 의료진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독일에서도 이 정도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치 잘 설계된 시계처럼 정확하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중국인 승객이 가장 먼저 구급차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의료진들의 태도가 정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몸짓과 간단한 영어 단어를 사용하여 환자를 안심시키면서 치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해 주더군요. 저희 승무원들도 공항 내 의무실에서 간단한 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연기를 많이 흡입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간호사 한 분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 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많이 무서우셨죠? 라고 말하며 제 화상 부위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시더군요. 그분은 제 팔을 매우 조심스럽게 소독해 주면서 많이 아프셨을 텐데 그동안 꾹 참으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무도 제 육체적인 상처를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위로해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진이 끝난 후 승무원 전용 라운지로 안내받았는데 거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항 직원 한 분이 따뜻한 대추차를 가져다 주시면서 한국 전통차입니다. 몸에 좋으니 꼭 드셔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물이나 커피가 아니라 특별히 정성을 들여 우려낸 차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 차를 마시는데 정말 달콤하고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그 직원분이 지속적으로 저희를 챙겨주는 것이었습니다. 더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 말고 말씀하세요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소피아가 저에게 엘리사, 여기 사람들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친절하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느낌을 강하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접했던 아시아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라운지에서 쉬고 있을 때 갑자기 그 한국인 승객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승무원분들께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오늘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한국 전통 과자와 함께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오늘 여러분의 헌신적인 대응 덕분에 저희 모두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엘리사님은 화상을 입으신 와중에도 끝까지 승객들을 보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았는지 여쭤보자 명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승무원분이 엘리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은 비상 상황이라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도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실 저도 출장 때문에 비행기를 자주 탑승하는데 오늘처럼 전문적이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승무원분들은 처음 뵙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정말로 깊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제가 그동안 얼마나 심각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말 교양 있고 따뜻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독일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셨고 제가 뮌헨 출신이라고 하자 옥토버 페스트에 대해서도 질문하시더군요. 언젠가 독일에 방문하게 되면 정통 맥주를 꼭 마셔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동적이었던 것은 바로 그분이 떠나기 전에 저에게 남긴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엘리사님, 어느 나라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사람의 행동으로 전체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하고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마치 제 내면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제가 그 순간 가장 필요로 하는 진실을 정확히 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뛰어난 전문성 덕분에 저희 모두가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홀연히 가시더군요. 그분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 주변을 둘러보니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도 정말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시고 안내데스크 직원들도 승객들에게 매우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승객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도움을 제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 승객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내용은 승무원들이 정말 대단했다. 우리도 나중에 감사의 편지를 써서 전달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위급하고 착오적인 상황에서도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씨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저는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단 한 번의 나쁜 경험 때문에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이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루프트한자 현지 사무실에서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내 그 한국인 승객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느 나라든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있다는 그 당연한 진리가 왜 그동안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지 못했을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지내면서 정말 깊은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중한 만남의 기회를 상실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나니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는데 인천공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더군요. 어제까지만 해도 또 아시아구나라며 한숨을 내쉬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루프트한자 현지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화재가 발생했던 항공기는 안전점검과 부품 교체를 위해 이틀 정도 더 지상에 머물러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승무원들도
사고 조사와 관련하여 하루 더 한국에 체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빨리 독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경험해볼 소중한 기회가 생긴 것이니까요. 회사에서 무료 시티 투어 프로그램을 안내해 주길래 저는 주저없이 바로 신청했습니다. 투어 가이드분이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오신 승무원님이시군요. 한국은 처음이세요. 그렇다면 정말 특별하고 아름다운 곳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눈을 반짝이시더군요. 그분의 열정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은 관광객들과 웅장한 궁궐 건물을 보니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가이드분이 저기 보이는 건물이 600년 전에 지어진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독일의 고성들과는 또 다른 고유의 아름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한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사진 같이 찍을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가이드분이 외국인 관광객과 사진 찍는 것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할머니와 사진을 찍는데 정말 따뜻하게 웃어주시더군요. 그리고는 한복 치마를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예쁘죠? 라고 하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인사동에 갔는데 거기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전통 찻집에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직접 차를 우려주시면서 이것은 오미자 차입니다.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예요. 라고 상세히 설명해 주시더군요. 그 차를 마시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맛, 신맛, 쓴맛이 차례로 느껴지더니 마지막에는 달콤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와, 정말로 5가지 맛이 나네요. 라고 감탄하자 사장님이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온 승무원이라고 하니까 우와, 정말요? 저희 독일어 배우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유창하지는 않아도 또렷한 발음으로 독일어 인사를 건네주더군요. 구텐탁 발음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즐거웠습니다. K-팝, 독일 축구, 맥주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승무원 일 힘드시죠? 저희 엄마도 예전에 스튜어디스셨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오후에는 명동에 갔는데 거기서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파는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혹시 독일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묻자 독일 승무원 유니폼이 독특하죠. 루프트한자 맞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호떡 하나를 주시면서 서비스예요. 한국 음식은 처음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호떡을 먹는데 달콤하면서도 쫄깃해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거 독일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 크게 웃으시더군요. 저녁에는 한강에 갔는데 정말 로맨틱한 분위기였습니다. 다리에 불이 켜지고 시민들이 돗자리를 깔고 치킨을 먹으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독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여유로운 면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한강 공원에서 만난 한 가족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기타를 연주하고 어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제가 지나가니까 같이 들으세요. 라고 손짓하시더라고요. 비록 한국어 노래라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멜로디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가족과 사진도 찍고 간단한 영어로 대화도 나눴는데 아이들이 독일에는 한강 같은 강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라인강 이야기를 해주니까 우와, 나중에 독일 가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도 훈훈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자리를 양보하려고 일어나니까 다른 승객들도 함께 일어나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제공하는 문화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독일에서도 물론 친절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런 식의 자발적이고 동시다발적인 배려는 처음 목격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면서 정말 아쉬움이 컸습니다. 겨우 하루 반 정도 한국에 머물렀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택시 기사분께 한국 정말 좋았습니다. 꼭 다시 방문할게요 라고 말했더니 정말 기뻐하시더군요.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을 때 면세점 직원분이 한국 여행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진심으로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음에 또 오세요. 더 좋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작은 한국 전통 책갈피를 선물해 주시더군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겨우 이틀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전체를 삐딱한 편견으로 바라봤던 제가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랑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미넨에 도착해서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엘리사, 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소피아는 그럼 이제 아시아 노선도 좋아하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더군요. 그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노선은 언제든지 환영이야. 아니, 오히려 내가 먼저 신청하고 싶어. 실제로 그 다음 주부터 저는 한국 노선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갈 때마다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이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한국 승객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제가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니 승객들도 훨씬 더 친근하게 대해 주시더군요. 어떤 분은 승무원님,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은 정식 휴가를 내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제주도도 가보고 부산도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에게 인생의 깨달음을 주었던 그 한국인 승객분께도 꼭 연락을 드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독소와 같은 것인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선량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영원히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비상 착륙 사건은 제 인생에서 겪은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위험했지만 그 덕분에 저는 진짜 소중한 가치를 배웠습니다. 어느 국가든 어느 민족이든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저의 오랜 편견의 벽을 시원하게 깨뜨려준 저에게는 고마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려고 노력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